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 개념들 너무 많았죠? 오늘은 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물잡이의 과정을 그 시간대별로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실수들. 첫 번째 실수는 많이 안 하세요. 바로 물을 하루 전에 받아 두는 것입니다. 왜 하루 전에 받아 두는지는 대부분 잘 아시죠? 염소 성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미리 받아둘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뜨악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돗물에는 분명히 염소 성분이 들어있고요. 염소 성분은 박테리아를 분명히 죽입니다. 구피가 안 죽는다고 혹시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구피가 죽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죽는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박테리아가 잘 살아야 구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음, 염소 성분은 사실은 하루는 아니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미리 받아 놓으면 상온에서 이제 옮겨갈 수조하고 온도도 좀 비슷하게 맞추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루 전에 받아 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미리 받아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온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지 시간을 좀 나는 급하게 물을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레이션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염소가 날아가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시간, 5시간이면 다 날아가고 쓸 수가 있어요. 수돗물의 염소 성분 유무와 또 그것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죽이는지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 검출 시약이 있거든요. 수돗물을 갓 받아서 거기에 염소 검출 시약을 넣으면 색이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럼 거기에 박테리아제를 한 뚜껑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우윳빛으로 뿌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백탁이에요. 백탁은 박테리아의 사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음, 그것은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있다는 것과 또 염소 성분은 분명히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염소 성분이라고 해도 박테리아를 100%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박테리아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번식을 합니다. 하지만 얘네가 뭐 1000마리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1마리에서 시작하는 건 또 그 시간이 더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을 해서 유해 물질인 암모니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번식 날짜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구피는 암모니아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피한테 좋을 게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사는 개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물을 미리 받아두지 않는 것, 직수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전에 받아두십시오. 자, 이제 하루 전에 받아뒀습니다. 물을 담아놨습니다. 여과기를 돌립니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실수, 물잡이 고기를 넣지 않는 것입니다. 물잡이 고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박테리아도 구피와 함께 키우는 생물처럼 생각하라고. 박테리아 잘 키우면 구피가 잘 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박테리아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먹이만 잘 주면 돼요. 근데 그 먹이가 구피의 배설물, 구피의 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량, 너무 이렇게 어, 증가 감소폭이 크지 않게 일정량을 공급해주면 박테리아에게는 해줄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물잡이 고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먹을 게 없죠. 그러면은 여과기를 일주일을 돌리든 2주일을 돌리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도 옛날에 한 실수입니다. 여과기 돌리고 박테리아제까지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물 잡았으니까 다 준비됐겠지 하고 뿌듯하게 생각하지만 전혀요. 준비된 건 없습니다. 여과기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잡이 고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구피 성체 기준으로 한자 어항에 2마리, 한자 반 어항에 4마리, 두자 어항에 6마리 정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실험을 거친 데이터 같진 않고 그냥 경험적으로 하시는 얘기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물잡이 고기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 물잡이 고기를 넣고 바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실수하는 거예요. 바로 먹이를 주면은 안 돼요. 음, 먹이를 주면 고피가 먹고 배설을 하겠죠. 그럼 그 똥을 헤테로박터가 암모니아로 바꿉니다. 자, 우리 박테리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고피의 똥을 헤테로트로픽이 암모니아로 만듭니다. 암모니아를 또 우리 니트로소모나스가 아질산염으로 만들고요. 아질산염을 우리 니트로박터가 질산염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박테리아. 근데 만약에 물잡이 고기를 넣고 먹이를 첫날부터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똥이 쌓이죠. 그럼 헤테로트로픽은 증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헤테로트로픽은 2배로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불과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어항에서 필요한 양만큼 번식을 하는데 한 이틀 전후면은 충분히 다 차요. 헤테로트로픽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니트로소모나스예요. 니트로소모나스는 2배로 늘어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리게 늘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피를 넣고 먹이를 많이 줘요. 그럼 먹이를 주는 만큼 배설물도 늘어나겠죠? 그럼 먹을 게 많으면 헤테로트로픽은 신난다 하고 번식을 할 거예요. 많아진 헤테로트로픽이 이 모든 똥을 암모니아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니트로소모나스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그러니까 니트로소모나스가 충분히 번식하기 전까지 그 일정 기간 동안 구피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암모니아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구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니트로소모나스는 우리가 개체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유입되는 암모니아는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먹이를 제한해서 헤테로트로픽이 먹을 게 없게 만들고 왕성하게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예, 니트로소모나스의 증식 시간을 충분히 증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굶기느냐? 마냥 굶길 수는 없죠. 한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냥 대략 그 정도. 그 정도면 구피가 죽진 않겠다. 니트로소모나스가 충분히 번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3일 굶긴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큰 도움은 됩니다. 그래도 3일 지나는 동안 그 니트로소모나스의 수치는 벌써 뭐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음, 훨씬 암모니아 수치 상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럼 3일을 굶기고 4일째 밥을 주세요. 그러면은 4일째 먹은 구피가 바로 배설물을 만들진 않겠죠. 소화기관 통해서 나오는 시간 걸립니다. 또 똥으로 나온 거 헤테로트로픽이 암모니아로 만드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그냥 하루 보자고요. 그러면 4일째 밥을 주면 암모니아 수치가 이제 확 올라가는 건 5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팁을 드리면 5일 차쯤에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높은 암모니아 농도를 이제 제거해서 줄여주면 그 5일 차에서 7일 넘어가는 2, 3일을 또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물갈이를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구피를 더 건강하게 우리 눈에 확인되진 않지만 그래도
구피가 좀 더 건강할 수 있게 키우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납니다. 구피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번식을 하는지, 이런 세심한 데에서 우리가 어, 잘 케어를 해주면 구피가 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암모니아와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수치 변화를 수치 측정을 한 실험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실험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세 가지 물질,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이 각각 최고 수준에 다다르는 시점이 언제냐면, 암모니아 수치가 가장 많은 시점이 일주일 뒤에요. 물잡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질산염이 최고 수치에 다다르는 게 2주 차예요. 14일. 그리고 질산염이 제일 많아지는 게 3주 차. 21일 이후로 질산염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음, 세부적으로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설명 조금만 할게요. 암모니아 수치가 일주일 차에 가장 높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높다는 거는 그 날짜 지난 뒤로는 꺾여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니트로소모나스가 충분히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이제 왕성하게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암모니아 수치가 가장 많은 때, 그리고 니트로소모나스가 충분히 번식한 때로 봅니다. 정확히는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봅니다. 마찬가지가 2주차에 벌어집니다. 니트로소모나스가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만드니까 이제 이 활동을 왕성히 할수록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게 2주차쯤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꺾여요. 꺾인다는 얘기는 아질산염을 처리하는 니트로박터가 마찬가지로 충분한 숫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꺾이는 거죠. 참고로 3주차쯤 되면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은 이제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제 질산염만 있어요. 그래서 여과 사이클이 잘 잡혔다라는 거를 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질산염만 검출될 경우 그 어항은 여과 사이클이 이제 비로소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 나는 만약에 물잡이 고기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넣고 싶다 해도 되기는 해요. 더 중요한 게 이제 3일 동안 굶기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 얘네가 먹고 싸는 똥과 오줌이 있어요. 아, 어항에 넣고 나서 3일 동안 먹이를 안 주는데 똥 오줌을 어떻게 싸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어항에 오기 전에 먹었던 그 마지막 밥이 있잖아요. 그걸 싼다고요. 똥과 오줌을 싸는데, 물잡이 수준이 아니라 뭐 한자어항에 한 7마리, 뭐 두자어항에 한 20마리 이런 식으로 막 왕창 넣으면 그 첫날 공급되는 똥과 오줌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죠. 문제가 한 3일차까지 암모니아가 많이 쌓입니다. 똥은 안 싸도 암모니아는 배출을 해요. 오줌은 싸요. 왜 그러냐면 그 기초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차, 4일차에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3일차에 한번 물갈이 해주고 똑같이 박테리아제 한번 넣어주시고, 4일차에 먹여주고, 5일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갈이하고 박테리아제 넣어주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게 물잡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백탁도 거의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심하지 않게 오고, 부피도 탈락 없이 잘 키우실 수 있게 됩니다. 백탁이 오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헤테로트로픽이 번식 속도가 엄청 많잖아요. 이 4일차에 밥을 주실 때 한 번에 왕창 줘버리시면, 헤테로트로픽은 약간 야생마 같은 친구들이에요. 먹이 보고 막 미친 듯이 번식을 하는데, 얘네가 적절한 수치로 번식을 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번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먹이를 먹고 나서 못 먹은 애들이 있죠. 얘들이 굶어 죽은 게 백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테리아의 사체가 백탁이거든요. 그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4일차만큼은 신경을 좀 쓰셔서 먹이를 좀 나누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다면 3번, 4번으로 나눠서 근데 이제 그게 한 회에 주는 양을 그대로 3번, 4번을 주면 이게 폭탄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양을 정하시고 그거를 가능한 한 많은 횟수에 나눠서 소분을 해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헤테로트로픽이 생각할 때 먹이가 왕창 늘어났다라고 인식을 못하죠. 그냥 이게 조금 왔다, 조금 왔다, 조금 왔다 이렇게 되니까 폭번을 안 해요. 그래서 백탁이 안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물 하루 전에 분명히 받아두시라는 거, 두 번째, 물잡이국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먹이 3일 동안 주지 말라는 거, 그리고 4일차에 먹이 소분해서 조금씩 나눠주시고, 5일차에 물갈이하고 박테리아제 넣어주시고, 나는 물잡이국이 귀찮아, 싫어. 그러면 처음부터 많은 수를 넣으시면 5일차에 해주시는 과정을 3일차에 한 번 해주세요. 물갈이 해주시고, 박테리아제 살짝 넣어주시는 것. 뭐, 그 정도 하시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물잡이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고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